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번에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났죠. 광주 저 사태 때 그 사망자보다 더 많은 죽음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어,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금 애도 기간을 선정했던데 진심으로 정말 다시 한 번 더 삼가 고인들에 대해서 희생 사망자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이 사고 자체가 원인은 뭐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때문이다. 그리고 활주로 자체가 좀 짧았다. 그리고 공항 자체가 국제선으로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었다. 활주로 길이도 좀 짧았지만 다른 어떤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공항 내부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것은 저도 방송도 해드렸고 다른 어떤 유력 매체에서도 많이 방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놔두고요. 이번에 MBC의 그 8.17이라고 하는 것, 계엄 관련 8.17, 이게 지금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그 8.17이라고 하는 게 나오느냐. 특히나 이거 보더라도요. 이게 그 화면이거든요. MBC가 이거 사실 단독으로 대특종을 한 거죠. 마치 영화를 찍듯이 찍었다니까요, 이거를. 이 사고 나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연히 여기 무안공항을 찍으러 갔던 어떤 팀이 있었다. 그래서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딱 맞아떨어졌다.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 로또 맞는 확률이죠, 이거. 그거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되겠죠. 물론 전자라고도 둘러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갖고 수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흔들림도 없이, 이거는 소위 말해서 트라이포드라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방송사 카메라는 ENG 카메라로 크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서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찍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화면에. 근데 이 화면을 보게 되면 흔들림이 전혀 없죠. 이거는 트라이포드 그 삼각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미리 세팅된 상태에서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문제의 여객기가 들어올 때, 이미 들어올 때부터 다 찍고 사고가 나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이게 영상을 담아냈습니다. 그야말로 대특종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화면이 나갔을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이제 이 제보가 하나 왔던데요. 자, MBC 특집 방송 중 방송 사고 자막 탄핵 8.17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무안공항 입구 지번 주소라고 하네요. 그 8.17이 무안공항 참사 전남 무안군 망운면 P3 8.17. 그리고 여기에 이제 MBC 그 방송의 그 화면, 거기에서도요, 탄핵 관련 8.17이라는 자막이 1초간 딱 뜨잖아요. 1초. 1초 딱 떴다가 싹 사라져요. 아차 싶어서 뺐겠지. 탄핵 8.17 자막의 숫자와 무안공항 주변 주소가 같아서 저한테 이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거 왜 보내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항공기 추락한 지점이 여기 나와 있죠. 8.15 도로 8.15 선 무안국제공항 여기인데요. 그런데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여기가 지번 주소가 8.17이라는 겁니다. 8.17. 이게 MBC 화면에 갑자기 8.17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 관련 8.17 이렇게 자막이 탁 나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걸 갖고 해석이 지금 분분한데, 요거죠, 요 화면. 탄핵 관련 8.17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있죠. 뭐 광복, 뭐 특집 프로 이렇게 제작하는 건 좋은데, 이 자막이 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관련성이 없는 자막이거든요. 뭐 착륙 중 랜딩 기어 뭐 뉴스 뭐 제작할 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다른 거 요런 뭐 엔비디아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픽 만들 때 이런 걸 미리 이제 갖다 놓고 뭐 넣고 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요. 설득이 돼. 탄핵 관련 8.17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탄핵 관련 8.17. 근데 이 8.17은 여기에 이제 담긴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과거 김정일이가 8월 17일 날 특별한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침을 하더랍니다. 북한에서는 방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 마음대로 쓰지만 함부로 못 쓴다 그러네요. 그거는 북에서는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이런 최고 지도자만이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침이 하달되면은 뭐 이제 작전을 개시하거나 뭐 일을 하면 됩니다. 그 방침이에요, 방침. 이 8.17이 바로 김정일이가 과거 대남 적화를 위해서 뭐 자기 딴에는 통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방침이 바로 8.17이거든요. 이거는 챗 GPT에 넣어봐도 그렇게 답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죠. 탄핵 관련 8.17. 이게 왜 떴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앞서 이 영상하고 이제 생각해서 보면 너무도 무섭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찍습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할 텐데 미리 제보받고 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연히 거기서 무한공을 촬영하려고 갔는데 이걸 그냥 맞닥뜨렸다. 뭐 이거 하나고요. 이거는 근데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그래도 0은 아니죠. 작은 가능성은 있겠지.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카메라 여기 찍으러 간 사람이 뭐 북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만일에 이 북하고 연결된 어떤 그런 이슈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고위층이겠죠. MBC 내부의 고위층. 오늘 거기 가서 좀 찍고 와. 미리 이제 몇 시부터 뭐 이렇게 삼각대 설치하고 공항 활주로 쪽을 한번 찍고 있어봐. 뭐 이런 주문을 했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하위급 기자들이 뭐 여기 카메라 기자들이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뭐 소통한다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른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화 찍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안공항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 공작설 확산. 벌써 뉴스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1초쯤 나갔습니다, 1초쯤. 챗 GPT 8.17은 북한 대남 공작 지령이다. 그 방침 단어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방침이라고요. 챗 GPT 여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직하게 답변해 주잖아요. 자, 이런 뉴스가 나갔기 때문에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게, 이 사고가 지금 터진 게 시기적으로 얼마나 지금 위중합니까? 대통령 탄핵을 지금 한 상황이고 이제 탄핵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칫하면 정권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 흐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그냥 완전 일사천리로 그냥 한쪽으로 쏠려버려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지금은 소위 이제 보수가 결집을 하잖아요. 지지율이 30% 이상 나왔다라는 그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탄핵받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버렸다. 10몇 프로 뛰어 올랐다. 이거는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40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그게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 그거 자체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화문은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광화문에는 사람들 많이 갔어요. 그때도. 여전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그 당시 탄기국 정광용 박사모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집회를 그때도 매주 열었잖아요. 집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다른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언론도 그때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까고 때리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오직 달라진 것은 지지율밖에 없어요. 지지율.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공정에서요. 데일리안하고 공정 그리고 저기 편앤마이크 공정 이 두 언론사 그리고 그 공정 여론조사 기관이 큰일 했다라고 보는 거죠. 큰일 했다. 그거 우리 주요한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섬찟했을 겁니다. 뭔가를 지금 도모하던 그런 세력들이 이거 다르다. 8년 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명확하게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법리 논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예. 탄핵 정족수 문제도 그렇고요. 6인 체제로 가느냐 9인 체제로 가느냐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해버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전부 위헌이에요. 전부. 예전에 헌법재판소 그 판례 같은 그런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요. 대행을 탄핵할 때는 원래 대행이 하고 있던 그 원래의 그 직분을 갖고 있던 그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 탄핵에 기준에서 거기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석이 필요한 거지. 200표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저들은 151일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탄핵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헌재 올라가가지고 지금 위헌 심판 지금 그걸 빨리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한덕수는 아마 돌아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위험하다. 6인 체제로 가도 위험하지만 법리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대통령은 살아 돌아옵니다. 무조건. 자,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민심이 한쪽으로 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무릎 꿇힌 상태로 그냥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쪽으로 몰린다라는 것은 이게 뒤집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터진 겁니다. 이런 사고가 터진 거야.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터진 겁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기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인이 찍는 거는 가능해요. 우연히 저게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근데 MBC라고 하는 이 대형 미디어 언론사가 여기 가서 딱하니 그냥 영화 찍듯이 찍었다. 와,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일. 그리고 하필 또 이게 또 8.17이잖아요. 8.17. 김정일의 방침. 그 8월 17일 방침. 여기 8.17. 저는 지금 요후에 지금 사진 제가 이정희하고 이런 사진을 제가 참고로 올려놨는데요. 어마어마한 어떤 생떼들이 지금 등장할 겁니다. 제2세월호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 이제 불을 보듯 보네요. 이것들과 또다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탄핵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어떤 대형 사고들 특히 이제 보수 정권 때 세월호도 그렇고요. 이태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전부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기획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기획설이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게 명징한 뭐가 느낌이 들거든. 시원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5.18도 사실 얼마나 거대한 미스테리가 있습니까? 의혹이 있습니까? 광우병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이렇습니다. 8.17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우연히 이런 숫자가 이것도 우연입니까? MBC가 이 사진을 찍은 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고 여기 김정일의 그 8.17도 이거 여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도 우연입니까? 무슨 난수표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이거? 자, 그만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